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수익률 정리를 한번 해드렸고요. 자, 그럼 이제 이슈를 이번 주 이슈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명밖에 없어서 시간이 남을 수도 있거든요. 시간이 남을 수도 있어서 이슈를 하나 해야 돼요. 자, 제가 가지고 나온 이슈입니다. 자, 오늘의 이슈. 파월 풋과 미중 무역 전쟁 완화. 지금이 매수 타이밍? 네, 이런 건데요. 예. 네. 그래서 파월 풋이 도대체 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파월 풋이 뭐냐면요. 결국은 그거예요. 금리 인하예요. 금리 인하가 풋이거든요. 금리 인하가 풋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나 다름없는 유동성을 했기 때문에 이제 비둘기파적인 코멘트가 약간 금리 인하가 같은 효과가 있다 그래서 파월 풋. 원래 버냉키 때나 앨런 장 때도 다 한 번씩 풋이 있었어요. 버냉키 풋, 앨런 풋. 그다음에 파월 풋이 언제 나올까 했는데 제가 수요일 날 지금은 제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조만간에 제가 수요일 날 롱맨 쇼맨 코너에서 제가 곧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파월 풋이. 예, 나왔습니다. 역시. 역시 이런 거 보면 참 잘하는 것 같은데. 예, 사실 그런 것 같은데. 네, 그런 것 같은데. 뭐 꼭 항상 그렇게 가지는 않더라고요. 예, 일단 뭐 그렇게 얘기 드리고요. 그럼 이제 지금 과연 매수 타이밍일까요? 우리 조동원 사장님. 지금 매수 타이밍이다. 아니면 좀 약간 좀 봐야 된다. 뭐 이런 의견들이 좀 많아요. 왜냐하면 오늘 올랐는데 이거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지금 제일 고민이 이걸 겁니다. 그래서 한번 얘기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앞서도 이제 뭐 말씀을 드렸지만 연말 연초에 그 항상 시장 전망 분석 이제 한 12월 중하순 되면은 증권사마다 이제 하우스에서 이제 내년 밴드를 비율을 내죠, 밴드. 예. 근데 근데 그 밴드가 너무 넓죠. 그리고 뭐 누구나 다 알죠. 뭐 아래로는 뭐 1950 위쪽으로는 뭐 한 2300, 2500. 저는 이런 거예요. 가끔 저 연초에 증권사들이 상고하죠, 뭐 상저하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통계를 내봐요. 그거 반대로 합니다. 근데 맞아요. 네. 제가 지금 제가 4년째 맞추고 있거든요, 지금. 예. 그 이야기를 이제 비슷한 맥락인데 사실 지금 시장의 기대감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기에 대한 논란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이슈 그리고 이게 해소되더라도 과연 시장이 얼마나 오를까에 대한 그러한 이제 고민들이 상당히 좀 많아서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매수 주체들이 사실 많이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제 뭐 연기금이나 기관 투자자들도 시장에 이제 적극적으로 좀 대응하지 않고 국내 주식 뭐 나름의 사정은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렇게 기대감이 없을 때 시장은 더 좋은 수익률을 줬던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네. 상대적으로 장밋빛 전망이 뭐 팽배하고 시장에 들어와야 된다 뭐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때는 단기적인 고점 또는 시장의 트렌드가 상승해서 하락으로 바뀌는 경우들이 좀 많았는데 대표적으로 뭐 작년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처럼 또 시장의 기대감이 많이 없는 그러한 시장은 또 드물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뭐 지금 종합주가지수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박스권이었거든요. 근데 이 박스권 때마다 연말에 증권사에서 항상 내놨던 뷰들이 내년에 돌파해서 올라갈 것이다. 내년에 돌파해서 올라갈 것이다.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결국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틀리고 사실 2016년도에 딱 한 번 맞춘 거거든요. 2017년 넘어가면서. 저도 한 6번 던지고 둘 중에 하나 맞추겠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오히려 증권사 전망치들이 그렇게 높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일부 이제 좀 컨빅션하게 내놓는 그런 증권사들은 있지만 대부분 그냥 뭐 박스권 내지 전반적으로 제가 제일 많이 본 게요. 1900하고 2200. 예,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붙여넣기입니다. 2000 사이에서 뭐 이슈 있으면은 깨지고 1900 지지했다가 다시 올라오고 뭐 이 정도 수준의 코멘트들이 좀 나오는 전형적으로 그 약세장은 아니지만 시장의 트렌드가 없다라고 많이 분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장에서 오히려 사실 좋은 수익률들이 많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개인 투자자들도 시장에서 약간 좀
관심이 없는 그런 시점에서 몇몇 개의 히트 종목들이 정말 뭐 몇 배씩 가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좀 많았기 때문에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하면 좀 역발상의 전략으로 지금부터는 사실 매수를 조금씩은 해 들어가도 무관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러 가지 악재들이 산재해 있는데 지금 주가를 사실 더 끌어내릴 만한 악재가 요소가 사실 크게 없다라는 점. 물론 이제 경기가 아예 꺾여버려 가지고 기업들의 이익이 완전히 꺾여버리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하면은 주식시장에서 많이 이제 포션을 좀 줄여야 되지만 사실 지금까지 흐름을 봤을 때 경기가 이렇게 급격하게 꺾일 경착륙에 대한 그런 우려감은 사실 개인적으로는 없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주식을 조금 더 사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사실 기술적으로도 이번에 1월 4일 날 그러니까 2000선 한번 하회했었던 그 자리가 10월 달 부근에서 거의 저점 수준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들어 올렸기 때문에 다시 2000선을 테스트하는 만약에 그런 이벤트가 있으면 땡큐하고 비중을 좀 많이 늘려야 되고 그러한 이벤트를 기다리기가 조금 뭐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지금부터는 주식을 충분히 매수에 들어가도 나쁘지 않은 그런 시점이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부터는 괜찮다. 근데 매수 타이밍이다. 근데 아주 세게는 좀 뭐 들어가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이렇게? 저는 종목만 잘 고르면 사실 세게 들어가도 결국은 세게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보고 결국 있거든요. 2%를 봐라. 네, 2% 아, 네. 보고 종목을 결정해라. 이렇게 얘기를 좀 정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줄로 요약하면 되는 걸 네, 시간이 많아가지고 오늘 길게 얘기를 근데 했군요. 제가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지금 차트를 보고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자 2005년입니다. 2005년에 여기가 이제 120월선입니다. 120월선을 깬 적이 한 번도 없어요. 2005년부터. 딱 120월선에 왔죠. 저 그냥 여기까지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2016년이었을까요? 2016년 하고 2017년 넘어가는 해 때 이제 그때가 이제 뭐였냐면 이때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그 탄핵 이슈가 있어가지고 막 그때 시끄러웠어요. 되게 시끄럽고 경제정보 증권사 리포터들 다 뭐라 그러냐면 대한민국 성장 동력이 없다. 망했다. 막 이런 리포트밖에 없어요. 저 진짜 증권사 리포트가 이렇게 부정적인 거 처음 봤거든요. 이렇게 부정적으로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나? 와, 근데 그걸 드라마틱하게 틀리더라고요. 그걸. 그렇죠. 2017년에 그 연초 전망이 전부 다 안 좋았는데 상저하고라고 했어요. 네, 근데 하고도 거의 하고라고 얘기도 안 했어요. 근데 정말 보란 듯이 틀렸거든요. 전 증권사가 다 틀렸어요, 결국. 그러고 나서 갑자기 여름쯤 되니까 증권사에서 갑자기 리포트가 하나씩 나오더라고요. 시장 뷰가 바뀐 거죠. 지금 해야 되나 이러면서. 그 정도면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그 증권사 뷰가 뭐가 하냐면 그거 봐라. 우리가 봄에 전망을 바꿨는데 그게 맞지 않았냐. 도대체 지금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럴 거면 연간 전망 왜 내는 거예요, 도대체? 보면서 바로바로 바꾸면서 나중에 나 맞았다 하면서 그리고 TV에 나가서 그런 얘기해요. 제가 잘 간다고 얘기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진짜 제가 그때 TV 방송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전 증권사가 상저하고 얘기하길래 전 그거 반대로 갈 것 같다. 네. 근데 전 진짜 그거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집단지성이 참 좋은데 그 집단지성이 뭔가 의도를 가지고 하면 안 좋다라는 걸 좀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밀렸지만 그래도 제가 보는 그 안 좋은 타이밍은 2020년 이후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럼 마지막 피날레 불꽃을 한번 쏴줘야 되지 않았나 아직. 그렇죠? 피날레 불꽃이 아직 남지 않았나. 피날레 불꽃은 뭘 보고 얘기 드리냐면 2007년에 이렇게 쭉 올라왔어요. 쭉 올라왔는데 2006년에 쭉 올라왔죠. 2006년, 5년 쭉 올라왔는데 2007년 이 마지막 피날레 불꽃. 한 번 더 슈팅이 나왔죠. 네, 요 불꽃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불꽃을 한번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거 잘 참고해서 시장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슈 지금 알아봤고요.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